김영수 씨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정했어요. 그의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고 단정하게 다림질된 경비복을 입고 있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한 모습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깔끔했죠. 그는 오늘 새로 지어진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이 단지는 도심의 고급 주거지로 유명한 곳이었고 최신식 시설과 화려한 외관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입주민 대부분은 자산가들이거나 유명 인사들이었고 이런 환경 속에서 경비원으로 첫 발을 내딛는 일이 김영수 씨에게는 조금은 긴장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반기며 설렘을 느꼈어요. 새로운 시작은 항상 설레는 법이지.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경비실로 들어섰어요. 경비실 안은 작지만 깨끗했고 각종 첨단 장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CCTV 모니터들이 벽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옆에는 통신 장비와 출입 기록 관리 장치들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그는 이런 기술들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매뉴얼을 읽기 시작했죠. 아침 7시. 단지 안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단지 내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세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직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네,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김영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직원의 표정은 썩 밝지 않았어요. 아, 네. 일 잘 부탁드릴게요. 형식적인 말만 남기고 직원은 곧바로 자리를 떴어요. 곧이어 주민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값비싼 자동차로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하지만 그들은 경비실 앞을 지나가면서도 김영수 씨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눈이 마주친다 싶으면 고개를 돌리거나 무심히 지나쳤죠. 이곳 사람들은 경비를 아예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나 보네. 그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8시가 되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 분주해졌어요. 출근하는 주민들이 차를 꺼내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저기요, 경비 아저씨. 한 중년 남성이 소리쳤어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김영수 씨는 재빨리 달려갔어요. 내 차 앞에 누가 주차를 이렇게 했어? 빨리 해결 좀 해줘요. 그는 무례한 말투로 요구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침착하게 대답하며 다른 차를 이동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오전 동안만도 수많은 요구와 불평이 쏟아졌어요. 경비실 앞에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택배 왜 이렇게 늦게 가져다 줘요?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와서 도와주세요. 김영수 씨는 그 모든 요구에 묵묵히 응했어요. 그는 쉬는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단지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어요. 이게 다 내 일이니까 해야지. 그는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나 가장 힘든 건 주민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경비원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듯 했어요. 감사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늦었다며 핀잔을 주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 일을 제대로 하겠어? 괜히 말 걸었다가 더 늦어질 것 같아. 주민들끼리 수군대는 소리가 종종 들렸지만 김영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자신의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밤이 찾아왔어요. 김영수 씨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한 끝에 겨우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작은 의자에 앉아 다리의 통증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날부터 쉽진 않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이런 일에도
의미가 있겠지. 나는 내 일을 하는 거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묘한 다짐이 묻어났어요. 이렇게 김영수 씨의 첫 출근 날이 끝나갔어요.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일을 잘 해내겠다는 다짐을 품고 조용히 경비실 불을 껐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오기 전에 깊은 잠에 들었죠. 김영수 씨의 첫 출근 이후 아파트 단지의 하루는 반복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첫날보다 더 냉혹했어요. 입주민들과 직원들은 여전히 그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겼고 그의 나이가 많다는 점을 드러대놓고 비웃는 경우도 많았죠. 어느 날 아침 한 중년 여성이 경비실 문을 벌컥 열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 몇 개가 들려 있었죠. 아저씨, 이거 좀 우리 집까지 들어다 주세요. 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김영수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대충 손짓하며 문을 나갔죠. 그는 쇼핑백을 들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갔어요. 하지만 쇼핑백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그의 팔은 금세 뻐근해졌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여자는 힐끔 뒤를 돌아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아저씨, 나이 들어서 힘들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기든가. 그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김영수 씨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저희 일 중 하나니까요. 여자는 피식 웃으며 대답 대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괜히 부탁했네. 더 늦겠네. 다음 날 아침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남성이 자동차를 단지 입구에 대놓고 소리를 질렀어요. 야, 경비 아저씨, 어디 있어? 이거 내가 바쁘니까 주차장에 좀 넣어놔. 김영수 씨는 재빨리 나가며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차량 이동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직접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자 남성은 비꼬듯 말했어요. 그럼 대체 여기 왜 있어요? 밥값은 해야지. 규정 타령은 하고 앉았네. 그는 속으로 억울했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어요. 다른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남성은 손을 휘저으며 차를 몰고 가버렸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주민이 경비실로 찾아왔어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그녀의 손에는 각종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좀 관리사무소로 가져다 줘요. 내 시간 없으니까 빨리요.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어요.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떠나는 길 그녀가 혼잣말처럼 내뱉는 말을 들었어요. 저렇게 늙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답답해. 빨리빨리 좀 못 움직이나? 또 한 번의 일이 일어난 건 늦은 오후였어요. 경비실 근처에서 놀던 어린아이들이 그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아저씨,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요? 아이들은 일부러 쓰레기를 땅에 던지며 깔깔댔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조심해야 다치지 않을 거야. 여긴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란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치우면 되잖아요. 여기 일하는 사람이니까. 더 황당한 건 그 광경을 보던 부모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그를 쳐다봤어요. 애들이 장난 좀 치는 건데 뭘 그러세요? 아저씨도 재미로 받아들여요. 김영수 씨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어요. 하루하루 그의 생활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이거 하나 처리 못해요? 그럼 일을 왜 해요? 입주민들의 이런 비아냥과 무시는 그의 일상이 되었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걸까? 그러나 그는 곧 스스로에게 대답했어요.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이 나이에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야? 또 한 번의 무시와 지친 하루를 견디며 김영수 씨는 경비실 안작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단지 밖에는 고급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여유로운데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을 다잡으며 혼잣말했어요. 이런 생각은 필요 없어. 내 몫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그의 결심은 단단했지만 그 결심이 매일매일 시험대에 오르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입주민들과 직원들은 여전히 그를 사람으로 대하기보다 자신의 피로를 채우는 도구처럼 여겼어요. 그가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를 마치면 다음 날은 똑같은 무시와 조롱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김영수 씨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해냈고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날은 여느 때처럼 바쁜 아침이었어요.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은 사람들의 출근 차량으로 북적였고 김영수 씨는 바삐 움직이며 차량 동선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늘 그렇듯 주민들은 그를 부려먹기 바빴죠. 아저씨, 이 차 못 움직여요. 내가 시간 없다니까. 여기 주차장이 엉망이잖아. 경비가 이런 것도 못해요. 그는 한결같이 차분하게 대처했지만 속으로는 하루하루 쌓이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주차장 한쪽에서 아주 특별한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그 차는 번쩍이는 은빛의 스포츠카로 단박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죠. 길게 늘어진 차체, 날렵한 곡선, 그리고 그릴에 박힌 고급 브랜드 로고가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했어요. 그 차는 주차장을 천천히 가로질러 지정된 구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없었고 그대로 멈춰섰죠. 처음 이 차를 본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아파트에 저런 차를 가진 사람이 있었나? 뭐야? 저 차 진짜 비싸 보이는데. 내가 아는 한 여기 그런 차를 탈 사람은 없을 텐데 새로 이사 온 사람인가? 그 차는 주차장 한가운데 주목받으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어요. 그동안 주민들은 계속 그 차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어요. 단지 내 놀이터와 정원을 거닐던 주민들은 여전히 그 차가 주차장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누가 저 차를 두고 어디 간 거야? 주차장 자리도 아깝잖아. 저런 차를 타는 사람이라면 돈은 많겠지만 매너는 없네. 말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차의 주인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저녁 7시경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김영수 씨가 근무를 마치고 경비실 문을 닫으며 천천히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주차장에는 아직 몇몇 주민들이 자동차를 정리하며 서성이고 있었죠. 그런데 김영수 씨가 바로 그 은빛 스포츠카로 다가가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어요. 설마 아저씨가 저 차를 타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잖아. 아저씨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저런 차를 타겠어. 하지만 김영수 씨는 천천히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그의 행동은 단호하면서도 자연스러웠고 마치 오래된 자신의 차를 대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진짜 아저씨 차였나 봐. 말도 안 돼. 내가 뭘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그들의 의문은 곧 현실로 바뀌었어요. 김영수 씨는 차 시동을 걸고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은빛 스포츠카는 주차장을 벗어나며 부드럽게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죠. 그 광경을 지켜본 주민들 사이에서는 갑작스러운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침묵은 곧 웅성거림으로 바뀌었죠. 아니, 저 경비 아저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런 차를 타는 거야? 혹시 돈 많은 집안 사람인데 취미로 경비를 하는 거 아닐까?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들의 궁금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그날 밤 주민들은 집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경비 아저씨와 그의 차 이야기를 전했어요. 아파트 경비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닌다니까. 미쳤지? 그 사람이 경비를 왜 해? 우리보다 돈 많은 거 아니야? 소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점점 퍼져나갔어요. 누군가는 그를 과소평가했던 자신을 후회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그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벼르기도 했죠. 그 와중에도 김영수 씨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간단히 식사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에게는 그 스포츠카가 그저 한 대의 자동차일 뿐이었어요. 그 차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몰린다는 걸 알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그의 관심사는 내일 다시 이어질 하루의 업무와 경비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그의 차가 주는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다음 날이 되면 이 소문은 단지 내 모든 사람에게 퍼질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단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김영수 씨는 차를 주차장에 다시 세워두고 조용히 퇴근했어요. 그가 떠난 뒤에도 은빛 스포츠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차는 단지 내 모든 사람들에게 점점 더 큰 물음표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물음표는 다음 날 아침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날 이후 단지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김영수 씨와 그의 차에 쏠렸어요. 그 은빛 스포츠카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서 끝없는 호기심과 소문의 중심이 되었죠. 주민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 차와 김영수 씨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경비 아저씨가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런 차를 타는 거야? 내가 보기엔 아마 예전에 어디 대기업 임원이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경비를 해? 이상하잖아. 글쎄, 혹시 가족 문제로 집을 나온 건 아닐까? 돈은 많아도 갈 곳이 없어서 여기서 일하는 거겠지. 아니야. 그거야말로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얘기지. 나는 그 아저씨가 원래 돈 많은 집안 사람이라고 봐. 단지 곳곳에서 이런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김영수 씨의 과거를 알아내려는 몇몇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단지 관리사무소 직원 중 한 명은 인터넷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쳐넣었어요. 김영수 1940년대 출생 경비원. 그러나 처음엔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 나이 많은 사람 정보는 잘 안 나오네. 요즘 사람처럼 SNS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던 중 직원은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거기엔 김영수라는 이름과 함께 그가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던 시절의 사진이 실려 있었죠. 그 사진 속의 그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단정한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직원은 깜짝 놀라며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땡땡그룹 임원 해외 프로젝트 책임자. 은퇴 후에도 투자 사업으로 성공. 그는 더 이상 읽지 않고 곧바로 이 정보를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했어요. 야, 김영수 아저씨 정체 알아냈어. 완전 대박이야. 그 소식은 금세 주민들 사이에서도 퍼져나갔어요. 뭐, 경비 아저씨가 대기업 임원이었대? 그럼 그 차가 그저 취미로 산 게 아니라 진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네. 아니,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왜 여기서 경비를 하고 있냐고. 사람들은 그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낸 한 주민이 김영수 씨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김영수 아저씨 실례지만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어보세요. 제가 답할 수 있는 거라면요. 주민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대단한 과거를 가지신 분이
왜 여기서 경비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질문에 김영수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주민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그게 궁금하셨군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돈도 성공도 이미 많이 누려봤고, 이젠 제 몸을 움직이며 소소한 일을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더군요. 주민은 그의 답변에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으세요? 주민들한테 이런저런 요구도 많이 받고 김영수 씨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 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제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일하며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를 보내는 게 좋거든요.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주민들은 그의 대답을 들은 뒤에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왜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싶어 했죠. 그날 이후 일부 주민들은 그의 과거와 연결점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몇몇은 주변 지인을 통해 그의 이름을 알아보려고 했고, 다른 이들은 그의 차에 대해 더 알아내기 위해 인터넷에 차량 번호를 검색해 보기도 했어요. 결국 어느 날 한 주민이 결정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김영수 아저씨, 은퇴 후 투자로 엄청 성공했대. 지금도 수십억 자산가라던데. 그 정도면 왜 이런 일을 하겠어? 그냥 취미로 일하는 거지. 이제 사람들은 그의 선택을 존중하기보다는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더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던 중 단지 내 회의실에서 일부 주민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경비를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맞아. 차라리 그런 능력으로 다른 데서 큰일을 하시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또 다른 주민들은 반박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왜 그의 선택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있어. 그분도 나름 이유가 있어서 이 일을 하시는 거겠지. 이 회의는 결국 결론 없이 끝났지만 그의 존재는 단지 내에서 점점 더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김영수 씨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차를 몰고 조용히 퇴근했어요. 그는 자신이 단지 내에서 어떤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알았지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야 뭐 계속 궁금해하겠지. 하지만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다른 하루를 준비했어요. 한편 단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삶의 기준에 대해 조금씩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단순한 경비원의 모습 이상으로 각인되고 있었던 겁니다. 김영수 씨의 은빛 스포츠카가 단지 내에 등장하고 그의 과거가 밝혀진 이후 주민들의 태도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죠. 그들은 김영수 씨의 과거와 현재를 알게 된 뒤 그를 단순한 경비원으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그를 존경하거나 최소한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엿보이기 시작했죠. 아침부터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며 땀을 닦던 김영수 씨에게 한 주민이 다가왔어요. 그 주민은 몇 주 전만 해도 그에게 함부로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었죠. 아저씨, 이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주민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어요. 그러나 그 후에도 그의 곁에서 맴돌며 기회를 엿보는 듯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경비실을 지나가던 다른 주민들은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것과 달리 그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아저씨, 더우신데
물이라도 드실래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김영수 씨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 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변화를 보였어요. 늘 그를 심부름꾼처럼 부려먹던 직원들이 이제는 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김영수 아저씨, 이거 부탁드리면 괜찮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할까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 맡겨주세요. 직원들은 그의 대답에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이제 그를 대할 때 한결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한편 그를 무시했던 일부 주민들은 은근슬쩍 아부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요즘 저희 단지 너무 깔끔해졌어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김영수 씨는 속으로 웃음을 참아야 했어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 듯 주민들은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죠. 특히 과거에 가장 심하게 그를 무시했던 한 여성 주민은 김영수 씨를 만날 때마다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아저씨, 제가 지난번엔 조금 심하게 말했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김영수 씨에게 건넸어요. 이거 드세요. 더우신데 힘내시라고요. 김영수 씨는 커피를 받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제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이런 차도 타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런 걸 타시게 됐어요? 그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으며 다른 업무를 보러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변화된 대우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단지 외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택배 기사들이 물건을 나르러 올 때마다 경비실에 들러 그의 이야기를 궁금해했어요. 아저씨 소문 들었어요. 주민들이 엄청 존경하는 분이라면서요. 그는 겸손하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그런 얘기는 과장이 많습니다.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기사들은 계속해서 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물어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또한 어린아이들도 김영수 씨에게 더 이상 장난을 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지거나 이야기를 나누려 했어요. 할아버지, 저 차 진짜 할아버지 거예요? 할아버지는 어릴 때 뭐 하셨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간단히 대답했어요. 응, 맞아. 그런데 차보다는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단다. 아이들은 그의 따뜻한 대답에 만족하며 곧 놀이로 돌아갔죠. 주민들의 변화는 그의 일상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를 대하던 태도가 달라지자 단지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들이 줄어들었어요. 누군가가 그를 향해 불평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주민들이 나서서 대신 그를 두둔하기도 했죠. 김영수 아저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괜히 문제 삼지 마세요. 그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런 변화가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는 단순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웠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닌데.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이 그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그의 경비 업무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었고 그가 세상과 연결되는 소중한 창구였으니까요. 김영수 씨의 주변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어요. 늘 무심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과거에는 명령조로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탁의 말투로 말을 걸었죠. 어느 날 한 젊은 남성이 경비실로 찾아왔어요. 그는 입주민 중에서도 유독 까칠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김영수 씨는 그를 보고 다가가며 물었죠. 무슨 일이신가요? 젊은 남성은 평소와 달리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저 죄송한데 혹시 주차장에 제 차 키를 떨어뜨린 것 같아서요. 혹시 보셨나요?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CCTV 화면을 살폈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화면을 꼼꼼히 살펴본 끝에 젊은 남성이 차 키를 떨어뜨리는 장면을 찾아냈어요. 여기입니다. 차로 걸어가시던 중 떨어뜨리셨네요. 김영수 씨는 키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남성은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했는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시다니. 김영수 씨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작은 일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이후 그 젊은 남성은 김영수 씨를 볼 때마다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과거에는 절대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어느 날 저녁 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 모임이 열렸어요. 주된 안건은 단지의 시설 관리와 개선에 관한 것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화제가 회의장에 떠올랐어요. 경비원분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특히 김영수 아저씨 같은 분은 단지에 큰 도움이 되고 계시잖아요. 이 말이 끝나자 회의장 곳곳에서 동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맞아요. 그분 없었으면 단지가 이렇게 깔끔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감사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는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결국 모든 주민이 합의하에 경비원 대우 개선안을 제안하기로 했어요. 이 사실이 김영수 씨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말했어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조금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정말 진심에서 비롯된 걸까? 아니면 내 차나 과거 때문에 달라진 걸까? 그는 한편으로는 지금의 상황이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적어도 솔직하게 행동했으니까요. 며칠 뒤 김영수 씨는 단지 내 한 아이의 부모로부터 초대를 받았어요. 그 아이는 이전에 그에게 쓰레기를 일부러 버리며 장난을 치던 아이였어요. 그 부모는 아이와 함께 찾아와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저씨. 아이가 철이 없어서. 김영수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아이가 그럴 수도 있죠. 이제는 더 잘할 거라 믿습니다.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죄송해요, 아저씨. 이제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김영수 씨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그날 저녁 김영수 씨는 단지 내를 순찰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 일은 결국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지치게도 하고 다시 힘을 내게도 하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을 되새기며 내일도 똑같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의 태도는 단지 내 모든 사람에게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는 단지 경비원 이상의 존재가 되었고 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있다. 그는 그날 밤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은 다시 그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어도 그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경비복을 입고 경비실을 열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 단지는 영수 씨 덕분에 더욱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변했어요. 주민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르게 됐고 직원들 역시 그를 가족처럼 여겼죠. 영수 씨는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해 경비 업무를 보며 단지 곳곳을 돌았어요. 이제는 모두가 그를 반기며 인사를 건넸죠. 아저씨, 오늘도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어요.